바로 이 구절입니다. 서울 최초의 공립 공공도서관.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저는 성신여대 겸임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인문, 경제 쪽에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마 초청받은 거는 북튜브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나오면 꼭 이거를 해주길 원하더라고요.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이건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시안책방 다 한 번쯤은 들어와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좀 추천을 해달라, 제 인생의 책을 하나 소개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인생책 얘기하면서 매일매일이 인생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견하는 책이 당신의 인생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심 끝에 고른 책은요, 바로 사피엔스입니다. 너무 식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인생책으로 꼽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피엔스 때문에 제가 글 쓰는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책이 뭐냐? 그냥 감동을 주는 책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생책이란 인생을 좀 바꾼 책?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좀 변화시킨 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인생책이구나 라고 할 만해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거시사죠. 개별의 지식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개별 지식들을 쭉 합쳐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글쓰기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지식편의점 같은 제 책을 쓸 때도 사실은 뭐 개별 책들에 대한 소개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책들이 어떤 흐름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어떤 흐름하에서 그런 책들을 소비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시각, 거시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 글 쓰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꾼 책이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저의 인생책이라고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이 농업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결국 신이 돼가고 있다, 죽음을 초월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유발 하라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후기에 써놔요. 한번 낭독을 해드릴게요.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는 마침내 약간의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대다수 인간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최근의 일이며 확신하기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왕복선으로 발전해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족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마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좀 돌아보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정한 인생책 사피엔스 소개를 했고요. 다음 차례로 제가 지목할 분은요, 아마 여러분 4월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봄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또 책 좋아하시는 분은 4월인의 북리뷰라는 유튜브를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이 아빠, 이른바 4월이가 사실 다들 이제 뭐 딸 이름인가 이러는데요, 사실은 고양이 이름입니다. 4월이 아빠를 제가 다음 주자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4월이 아빠, 바톤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4월인의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는 작가 김규범입니다. 서울 최초의 공립 공공도서관 남산도서관의 개관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책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 남산도서관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책을 읽는 행위, 독서. 저는 독서를 인간이 즐기는 가장 지적인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존재죠. 지금껏 책은 인간에게 지혜와 슬기를 전해왔고 공감을 전했으며 안정을 주기도 하고 경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예술을 즐기고 모험을 즐길 수도 있었으며 지식을 얻고 사색을 통한 성숙까지 경험했어요. 이렇듯 인류의 모든 역사와 함께 해온 거대한 존재, 책. 저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책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해도 좁게 생각해도 매우 고마운 공간인 건 확실하죠. 저는 도서관에서 만난 책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빌어 여러분께 제 인생책이라 할 수 있는 작품 레미제라블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1862년작, 우리에게 장발장이라는 제목의 동화로도 잘 알려진 작품이죠. 19세기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인정받는 동시에 서양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까지 평가를 받는데요.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의 외면과 냉대에 고통받던 주인공 장발장이 자애로운 주교의 은혜로 각성하고 평생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일대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을 향하는 인본주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제가 정말 큰 울림을 받은 작품입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장발장의 유언 중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게 내 어머니 이름을 말해줄 때가 왔다. 내 어머니 이름은 팡틴이다. 팡틴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어라. 내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마다 무릎을 꿇어라. 그분은 무척 고생하셨다. 너를 무척 사랑하셨다. 내가 행복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불행 속에서 겪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지. 그럼 나는 떠나겠다. 내 아이들아, 항상 서로 많이 사랑해라. 이 세상에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없느니라. 여기서 죽은 이 가엾은 노인도 가끔 생각해다오. 멋지죠?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남산도서관에도 있어요.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 남산도서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0주년 기념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축하를 나누실 수 있길 기원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그 남산도서관과 굉장히 가까운 해방촌이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문학서점 고요서사고요. 저는 여기 운영하고 있는 차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점은 2015년 10월에 문을 열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남산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은 지도 꽤 오래됐는데, 문학서점이라고 이제 테마를 정하고 주로 소설, 시, 에세이, 장르의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고른 책도 소설집, 한국 단편집인데요. 임솔아라는 작가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라는 굉장히 순백색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화면에 이 제목이 잘 안 잡힐 텐데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라는 좀 독특한 제목의 소설집이에요. 임솔아 작가는 이제 소설도 쓰는데 시도 쓰는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집도 아마 한 서너 권 정도 국내에 출간이 되어 있고, 소설, 장편 소설도 있고 이제 단편 소설도 꾸준히 발표하는 작가인데,
젊은 세대들 주로 30대, 40대 뭐 그 이전 작품집에서는 10대부터 이제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좀 한국 사회의 단면들이랑 연결된 지점들을 굉장히 섬세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좋아하다가 최근의 작품들을 이제 점점 더 좋아하게 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이 출간이 되고 얼마 후에 그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젊은 작가상이라는 상의 대상을 올해 이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작가였지만 조금 더 넓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기쁜 마음인데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초파리 돌보기라는 단편이고요. 이 책이 올해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라 그 작품주에도 실려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임소라 작가의 다른 여러 가지 매력적인 단편들이 담겨 있는 이 소설집으로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른 이야기는 소설 안에서도 소설을 쓰는 화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 가족이 내 얘기도 소설로 써줘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작가가 듣기에는 그게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좀 대꾸를 하다가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점점 자기가 겪었던 실제 삶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짧은 문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는 게 누구나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소설가라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내면서 우리 삶이 다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느끼는 사람들의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가는지를 전달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소설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좀 짧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목이 막 좋은 문장이 있다거나 그렇게는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누구나 평범해 보이는 삶이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야말로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지우는 답했다. 원영은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다.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헤드셋 너머로 종일 욕설을 듣는 여자 이야기. 평생 자기 책상을 가져보지 못해서 아프기 시작한 여자 이야기.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면서도 책상이 필요하지 않으냐고는 한 번도 묻지 않는 가족 이야기. 밀가루가 체질에 맞지 않아 늘 위무력증에 시달렸지만 남편이 국수를 좋아해서 30년 동안 국수를 먹은 여자 이야기. 체할 때마다 그러게 왜 국수를 먹느냐고 다그치던 딸 이야기. 그러면서도 일요일 저녁이면 와 국수다 라며 손뼉을 치던 딸 이야기. 원영은 조금씩 이야기를 바꾸어가며 말했다. 거의 소설이 되어갔다. 원영은 너무 사소해서 오히려 무시했던 일화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어내다시피 한 이야기지만 속이 후련했다. 이 작품 외에도 이 단편집에는 좀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릴레이 낭독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저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서점 별책부록의 대표님께서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구 해방촌에서 별책부록이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남산도서관의 10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저희 서점에서는 1인 출판, 독립출판 책들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독립출판 에세이 쪽에서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할까요? 최유수 작가의 사랑의 몽타주라는 책입니다. 2015년에 출간된 책으로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요. 독립출판된 책으로서 작가가 직접 디자인과 편집과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좀 더 작가의 개성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최유수 작가와 좀 친분이 있는데 글과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그 글에 좀 더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작가가 20대 중후반일 시기에 사랑에 대한 여러 단상들을 모아서 출간을 한 건데 작가만의 매력적인 어휘와 잘 어우러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럼 사랑의 몽타주 안에서 버스 터미널이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함께 보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밤에는 언제나 마지막 포옹이 있다. 그 아쉬운 순간을 떠나보내기 위해 양팔을 떼는 일은 수천 개의 자석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처럼 힘이 든다. 풀려난 팔들은 허공에서 주춤거린다. 한 사람이 버스 계단을 올라설 때 손을 흔드는 그 아쉬움을 사랑한다. 바깥에 남은 사람에게 가장 잘 보일 것 같은 좌석에 앉아 창가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아쉬움을 사랑한다. 혹시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까봐 스마트폰 액정을 켜고 흔들어 비추는 그 아쉬움을 사랑한다. 버스가 시동을 걸면 출발하기 직전에 무턱대고 내려버리거나 바깥에 남은 사람이 허둥지둥 올라타는 상상을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고속도로의 밤을 비추며 흘러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본다. 창 너머의 풍경을 향해 있지만 아무것도 주시하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하루의 장면들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지나간다. 의식의 틈이 벌어진 상태로 선잠에 빠진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달리는 버스이고 나는 단지 그 안에 있을 뿐이다. 야간 버스 안의 포근한 어둠과 몽롱한 침묵은 나를 다시금 사랑의 순간에 잠기게 한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는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이 있는 스페인 책방 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 또 남산도서관과 독립출판 책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책방 운영하는 운영자 에바라고 합니다. 일단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그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분들의 인생책을 낭독하는 챌린지를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인생책이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조금 무거운 단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책은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2020년 현재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바르셀로나 지금이 좋아이고요. 정다운 작가님이 쓰시고 박두산 작가님이 사진을 찍으신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작가님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산 2년의 시간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배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여행 에세이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책이 여행 에세이라기보다는 바르셀로나가 배경인 일상 에세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도시와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한 작가님의 다정한 시선이 많이 묻어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행 에세이로만 분류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를 짧게 낭독을 해볼 건데요. 네 번째 글인 편리함과 불편함 사이 어디쯤에서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여기도 의자가 있어 싶을 만큼 벤치가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 앉아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언제나 몇 걸음 안에 벤치를 발견했다. 워낙 많으니 비어있는 벤치를 찾는 일도 쉽다. 나는 그때마다 중얼거렸다. 뭐 이렇게 편리한 도시가 다 있대.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 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다. 여러 도시를 여행했지만 도시한테 이런 기분이 든 건 처음이다. 그렇지, 사람은 일하다가도 쉬고 놀다가도 쉬고 걷다가도 쉬어야지. 사람을 사람답게 쉬게 해주는 도시가 여기 있었구나.
황홀한 대접에 감동한 나머지 사람다운 건 어떤 건가 하는 거룩한 생각까지 해보며 햇볕 속에 앉아 있다가 또다시 덜컥 바르셀로나가 좋아졌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스스로도 좀 의외다. 와이파이가 느리고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으며 디지털 도어로 쓰는 집은 찾기 어렵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흔하며 보일러가 작아 샤워를 조금만 오래 하면 뜨거운 물이 끊기고 일요일이면 시장과 슈퍼마켓이 몽땅 문을 닫는 바르셀로나가 편리하다니. 편리한 세상 뒤에는 누군가의 불편한 희생이 존재한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 밤까지 근무해야 하며 완벽한 편리함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쪽은 고개를 숙여야 한다. 나는 주로 편리함을 누리는 쪽이었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해 호된 불편함을 감수하며 애를 쓰던 순간도 있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모두가 다 같이 조금씩 불편함 대신 모두가 편하다. 세상이라는 곳이 결국 불편함과 편리함이 공존해야만 돌아가는 곳이라면 나는 누군가의 완벽한 편리함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너무 불편한 것보다는 함께 조금씩 불편하고 모두가 대체로 편한 것이 좋다. 완벽한 불편함은 적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조금씩 불편한 것은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 정도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재밌는 챌린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 축하드립니다.